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4일 화요일 오후 3시 51분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아시아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도 보시면은 뭐 분위기 일단 괜찮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죠. 오늘 밤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은 일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승이 멈추긴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급등하던 거 FOMC 회의까지 급등하던 것이 일단 멈췄죠. 멈춰서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암시 정도는 깔아놓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제 CPI가 뭐 충격적으로 나올 거야 이러면서 시장이 막 폭락을 준비하고 하락을 준비하고 솔직히 아직 그런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는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도 분위기는 계속해서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오후 3시 52분이죠.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거 뭐 지표 발표 나고 나서 뭐 시장이 뭐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겠죠. 넘어갈 것 같지만 넘어가야 넘어가는 거고 넘어갈지 안 갈지 이런 자리 확인하면 되는 거고 오늘 밤 어딘가가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CPI 발표 오늘 이제 잠시 후 몇 시간 뒤인데 몇 시간 직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분위기 좋은 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기대감이 앞서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기대감이 문제입니다. 뭐든 기대가 작으면은 실망도 작을 수 있죠. 오히려 기대가 작은 게 좀 괜찮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시장은 좀 기대가 좀 과도하게 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뭐 구글에서 사람들이 검색어 뭐를 집어넣느냐 이거를 이제 데이터화 시킨 건데 요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검색한 그런 횟수가 검색하는 빈도가 확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런 거 보면 어떤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면서요. 아,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연착륙, 경착륙, 착륙이 아니고 이제 아예 그냥 올해 무조건 경기가 좋다. 라는 그런 좀 과도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확인은 할 수 있어요.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한번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대가 좀 너무 앞서는 것 같다. CNN 뭐 이런 증시 그 센티멘털 지표라고 하나요? 어떤 증시 감성 지표?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요즘 그리드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탐욕 이쪽으로 좀 계기판이 좀 많이 가 있죠.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때 좀 조심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나온 다른 내용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닉 티밀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긴축 속도 조절론을 작년에 연준보다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 있어요. 최초로 긴축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그 아저씨가 작년 10월쯤일 겁니다.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리고 연준에 뭔가 끈이 있는 뭔가 내부 정보자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기자인데 닉 티밀하우스라고 이 아저씨가 이제 몇 시간 전에 이제 뭐 트위터를 하나 날리긴 했는데 보통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높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뭔 이야기겠어요. 니네 이번에 오늘 밤에 물가지표 나오는 거 너무 기대하지는 마라. 이렇게 좀 살살 좀 뭔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한마디 툭 던져놓긴 했어요. 약간 좀 주의해라. 물가가 통상적으로 어떤 그 상반기에는 뭐 처음에는 연초에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툭 던져놨습니다. 글쎄요, 뭐 물가 지표를 발표될 걸 보고 이런 걸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글을 쓰기도 하더라라는 거 그냥 한번 재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CPI 발표 앞두고 연준은 니네 친구가 아니다. 연준은 주식시장의 친구가 아니고 뭐 주식시장 부양책 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긴축과 싸우는 중앙은행장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한 웰스파고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도 있었다라는 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면은 우리는 이제 거기에 같이 뭐 가서 좋아해야 됩니까? 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언제나 가운데 서서 시장이 너무 차갑게 가나 너무 뜨겁게 가나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죠? 잘 대응을 해야 되겠죠. 시장이 뜨거워진다고 같이 뜨겁게 반응해 줄 필요 없고 시장이 차가워진다고 같이 차갑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가운데 딱 서갖고 보면서 지금 시장이 너무 뜨겁나 너무 차갑나 그런 거 보면서 대응해 나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양한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투자에서. 그래서 아침에 이런저런 관점들도 좀 말씀드렸고, 인플레와 관련해 가지고 인플레가 지금 긴축이 좀 굉장히 뭐 과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또 어떤 분이 리플에서 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인플레이션과 비교하면 사실 지금은 긴축이 과한 건 아닙니다, 그죠?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서야 조금 긴축적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코어 CPI가 지난번에 4.4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준금리는 4.75가 됐죠. 이제서야 기준금리가 물가지표보다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다소 긴축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인플레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과도한 긴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지금은 이제서야 조금 긴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 다들 뭐 부채가 많고 그 아파트 산다고 다들 막 빚 많이 졌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팍 올라버리니까 경제 참여자들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전반적인 그런 경제 상황에 미루어 보면은 과잉 긴축이다. 과잉 긴축도 한참 많이 갔다. 뭐 인플레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서야 조금 긴축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는데, 종합해서 보면 뭡니까? 종합해서 보면은 연준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진퇴양난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과잉 긴축이라 안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긴축이 시작도 안 이제서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금리 내릴 수도 없죠. 금리 올릴 수도 없죠. 지금 문제가 나면은 이제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준은 이제 더 이상 손 쓸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위기가 났을 때는 그래도 뭐 연준이 유동성도 공급해주고 금리도 낮추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위기가 나면은 연준 니네 이제 어떡할 거냐, 연준 니네 다음에 경제 살릴 카드 있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뭐 그래서 특별히 뭐 할 이야기가 없어서 여기저기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돌려서 했습니다. 어차피 지표 발표 전이니까 뭐 오늘의 움직임이 무슨 그렇게 뭐 지금의 움직임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조금 올라도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조금 내려도 박스권에 갇혀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 다들 매물대에 갇혀 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다 뭐 매물대에 갇혀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매물대에 갇혀 있습니다. 다들 매물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뭔가 이제 재료가 나오고 나서 좋게 해석하면 매물대를 돌파한 차가 위로 갈 수도 있을 거고, 뭔가 이제 안 좋게 해석을 하면 이제 그 매물대가 저항이 되면서 이제 붕괴돼서 아래로 가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다들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뭐 어딘가 저항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어딘가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도 못하고 답답한 구간. 뭐 독일 증시 어딘가 넘어간 것도 아니고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답답한 구간, 그죠? 미국 증시도 S&P 뭐 답답한 구간, 뭐 그림 안 봐도 다 아시죠. 나스닥도 물론 나스닥은 좀 약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아래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대부분 다 답답하단 말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딱 박스 갇혀 있죠. 매물대에 갇혀 있는 거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오늘 올랐다 오늘 내렸다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물론 의미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의 장에 관해서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 오늘 올랐던 게 어떻게 되려고 올랐던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늘 마감을 보고 딱히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없어 보입니다. 뭐 제 능력으로는 그래요, 일단.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 그냥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올랐는데요, 오늘 올라도 풋옵션이 일단 안 죽고 있다, 풋이 일단 안 죽고 살아있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시장 아래쪽으로도 방향 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불안 요소인 거죠. 변동성 지수도 뭐 크게 치솟는 것이 뭐 급등에 대한 기대감 혹은 급락에 대한 기대감이 양쪽 다 골고루 반영된 뭐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글쎄요. 어쨌든 근데 계속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치솟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계속 그 변동성 지수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별로 대세 상승의 그런 건전한 조건은 분명 아니긴 합니다. 이런 거는 증시 상승에 분명히 안 좋은 조건이긴 하죠. 뭐 이런 것들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뭐 코스닥은 오늘 어딘가 넘어갔네요, 그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아래쪽을 볼 수 있는 근거는
일단 없어졌습니다.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올라가는구나 하고 함부로 버티시지 마시고요. 그거 맞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일단 눌림시 매수의 딱 관점이죠. 예, 딱 지지선까지 일단 내려왔습니다. 1268.6원 딱 마감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일단 달러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죠. 오늘 충분히 달러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고, 뭐 예를 들어 근데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시 1268원이 붕괴됐다,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오늘 달러 샀던 거 갖다 버리시면 되고,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달러가 이제 저 멀리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홀딩하면 되죠. 그죠? 이런 날 일단 교과서적으로는 이런 날 한번 달러 매수해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 레벨업 됐는데 레벨업 된 거 되돌리면서 하루 쉬어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지지선은 지켰으니까 일단 질러 보는 거죠. 일단 저건 상승 중 눌립니다. 일단 질러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는데 오늘 매수하고 잘못되면 내일 도망가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제 달러를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날이었다. 교과서적인 매수의 찬스라고 해서 이게 뭐 반드시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닌데, 일단 뭐 교과서적으로는 일단 지금 매수해 볼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찬스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됐죠. 뭐 다른 거 할 이야기는 없고요. 뭐 삼성전자는 중요한 저항을 뭐 살짝 넘어서긴 했는데, 뭐 그래봐야 일단 위쪽에 또 저항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지금 딱히 뭐 증시에 관해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차피 오늘 밤에 중요한 재료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든 막 움직이려고 할 테니까 저는 뭐 특별히 할 말 없고요. 그래서 이 오늘 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뭐 다들 이제 오랫동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지와 저항 어디 있는지 이미 다들 아실 거고요. 혹시나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 중요한 자리입니다. 2월 2일 날 장대 양봉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FOMC 회의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나온 첫날이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연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이겨간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게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된 첫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요. 그래서 이 자리 혹시나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이 자리를 넘어가는지 여부,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못 넘어간다면은 이 자리는 절호의 아래쪽으로 보일 수 있는 뭐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못 넘어간다면요, 결국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래쪽으로 간다면 뭐 어디가 지지선이겠습니까? 뭐 다들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이 2월 2일 날 이날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올라간다라면 뭐 여기 어딘가 일단 저항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뭔가, 그죠? 뭐 어쨌든 지금 2월 2일 날 만들어놨던 저런 종가 혹은 뭐 고가 이런 자리는 아래쪽으로 못 넘어간다면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그죠? 뭐 아래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어디가 딱히 뭐 나스닥은 아래쪽으로 의미 있는 그런 지지선이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S&P나 나스닥이나 지금 제가 이제 2월 2일 날 가격만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2월 7일 날 가격도 만만치 않은 저항이긴 합니다. 2월 7일 날은 왜 올랐어요? 2월 7일 날은 왜 중요해요? 파월 의장이 연설한 날이잖아요. 파월 의장이 연설했는데 매파적인 이야기 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 한 번 더 앵콜 해줬다고 신나서 오른 게 전날 아닙니까? 근데 그날 2월 7일 날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좋다고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FOMC 회의 날에 양봉을 장악하진 못하고 지금 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2월 7일 날 양봉,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2월 2일 날 저 양봉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거 장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못 넘어가면 아래쪽으로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 하여튼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딱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그래서 뭐 달러고 달러고 금리고 뭐든 간에 물가지표 보고 움직이겠죠. 그죠? 물가지표가 긴축 우려가 좀 사그라든다 싶게 조금 좀 마음에 들게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또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막 금리 막 떨어지고 달러 막 떨어지고 증시 막 올라가고 이런 모습 나타날 거고, 인플레가 또 막 높게 나왔다, 인플레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야 인플레가 생각보다 찐득하게 오래 간다 싶으면은 이제 그럼 증시 그럼 하락하면서 막 달러 강세 나오면서 금리 올라가면서 전형적인 긴축 우려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점들. 근데 이건 이제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뚜껑 까봐야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소문난 잔치이긴 한데요.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이벤트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일단 이런 중요한 이벤트 날은 별로 먹을 게 없는 그런 날이기도 했어요. 항상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일단 물가지표 정도 발표되는 거 보고 그냥 빨리 잘 생각이고요.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뭔가 결과가 나와 있겠죠,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